치매 가족이 겪는 현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마가 매일 아침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방금 함께 먹고 일어난 식탁인데도요. 처음엔 깜빡하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번, 20번 같은 질문이 반복되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는 걸.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치매 가족이 실제로 겪는 일상과 그 속에서 어떻게 버텨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대처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엄마,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질문에 엄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어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를 낳아 키운 엄마가 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형님,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치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자 동시에 우리 50, 60대가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3년 전 78이신 어머니에게서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했습니다. 냉장고에 같은 반찬을 2~3개씩 만들어 놓으셨어요. 엄마, 김치가 3통이나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당황하시며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담갔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약속을 잊으셨습니다. 같이 병원 가기로 한 날 몇 번을 전화해도 안 받으셨어요. 집에 가보니 어머니는 평소처럼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병원 갈 일 없는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모르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기억이 없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시면 다 그러시지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살던 동네에서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십니까? 어머님이 여기 계신데 집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십니다. 그날 경찰서에서 어머니를 데리고 나올 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집에 갈 수 있겠네요. 아가씨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딸을요. 병원에 모셨습니다. 진단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점점 진행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라니요?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내 엄마가 나를 모르게 되는 걸 어떻게 준비합니까? 처음 1년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밤낮이 바뀌셨어요. 밤 12시가 되면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열려고 하셨습니다. 시장 가야 해. 장 봐야지. 엄마, 지금 한밤중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아침인데 왜 거짓말을 해? 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문을 잠그면 어머니는 더 화를 내시며 문을 발로 차셨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니까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밤을 새웠어요. 회사는 당연히 그만뒀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고 출근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가습을 켜놓고 잊으시는 건 예사였고 한 번은 겨울인데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잠드신 적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시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어른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했어요. 처음 기저귀를 사러 마트에 갔을 때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낳아 키우신 엄마에게 이제
제가 기저귀를 채워드려야 한다니. 어머니는 기저귀 차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습니다. 나 아직 안 늙었어. 이게 뭐야? 소리를 지르시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안 채우면 집안 곳곳에 실수를 하셨고 어머니는 그걸 치우려다가 손으로 만지시고 옷에 묻히시고 가업보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동생들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도와줬습니다. 남동생은 부산에 살고 여동생은 애들 키우며 맞벌이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언니가 같이 사니까 언니가 돌보는 게 맞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동생들이 돈을 보내줬습니다. 각자 30만 원씩. 고맙죠. 하지만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깨워대고 똥오줌 치우고 끼니마다 밥 먹였다고 우기는 엄마 달래고 갑자기 집에 가야 해 하며 나가려는 엄마 붙들고 이게 돈으로 됩니까? 요양보호사를 쓸까 알아봤습니다. 하루 8시간에 한 달 200만 원. 제 퇴직금 탈탈 털어서 1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도둑으로 의심하셨어요. 저 사람이 내 돈 훔쳐갔어. 내 금반지 어디 갔어? 금반지는 10년 전에 이미 팔아서 없는데 어머니는 매일 찾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그만두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이 저를 너무 안 좋게 보셔서요. 이렇게까지 일하기는 힘듭니다. 이해했습니다. 선생님도 사람인데 매일 도둑 취급당하면서 일할 수 없죠. 결국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요양원에 부모 모신다는 건 불효자 소리 듣기 딱 좋잖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저를 때렸습니다. 내가 내 돈 다 훔쳐갔지. 도둑년. 경찰 불러. 주먹으로 제 등을 치셨어요. 힘이 없으셔서 아프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동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려고. 나 혼자는 정말 못하겠어.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서러워하시게. 조금만 더 힘내봐. 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그럼 내가 와서 한 달만 돌봐봐. 딱 한 달만. 남동생은 말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비쌌어요. 한 달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치매 전문 시설은 더 비쌌습니다. 기초수급자도 아니고 중산층은 지원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동생들과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어요. 각자 100만 원씩.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던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언제 집에 가? 엄마 여기서 좀 계셔야 해요. 엄마 건강 때문에. 나 집에 갈 거야. 너 나 여기 버리고 가는 거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물건들, 기저귀, 약통, 휠체어. 다 그대로인데 주인만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 침대에 누워서 밤새 울었습니다. 내가 불효자구나. 내가 엄마를 버렸구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들 처음엔 다 그러세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 하시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호자가 쓰러지면 환자도 더 위험해집니다. 따님이 건강해야 어머님도 더 오래 돌볼 수 있어요.
선생님 말이 맞았습니다. 요양원에 모신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에 웃음이 돌아와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깨우지 않으니까요. 밥을 먹을 때 밥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면 좋아하셨습니다. 아가씨, 오늘도 왔네요. 고마워요. 가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럴 땐 어머니가 저를 딸로 아는 건지 그냥 착한 누군가로 아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해 보이셨으니까요. 요양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엔 계속 집에 가시려고 하셨는데 요즘은 다른 어르신들이랑 노래도 부르시고 식사도 잘하세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또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집에서 돌봤으면 엄마가 이렇게까지 좋아지셨을까?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못합니다. 전문 인력이 있는 곳에서 어머니가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불효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형님, 누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TV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으로 정성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만으로는 밤새 깨워대는 환자를 돌볼 수 없고 정성만으로는 폭력적으로 변한 부모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지금 약 10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100만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실 수도 있고 여러분 자신이 치매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첫째,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몇 년이라도 더 버는 겁니다. 몇 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둘째, 장기요양 등급을 꼭 신청하세요. 치매 진단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받으면 요양보호사 비용, 요양원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저도 2등급 받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진작 파산했을 겁니다. 셋째, 가족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주 돌봄자 할 건지, 비용은 어떻게 나눌 건지, 요양원은 언제쯤 고려할 건지.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가족끼리 원수됩니다. 저도 동생들이랑 몇 번 싸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니까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넷째, 돌보는 사람 자신을 돌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환자도 끝입니다.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우울증 걸려서 약 먹는 보호자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요양원 보내기 전엔 항우울제 먹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우선입니다. 다섯째, 요양원 보내는 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밖의 일이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게 부모님한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게 최선이었다는 걸. 어제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제가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얼굴이 참 예쁘네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제 손을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참 따뜻하네. 우리 딸 손 같아.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절 모르셔도 어머니 안에 저는 아직 남아있구나. 따뜻한 손으로요. 형님, 누님들,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사람의 기억을 지우고 성격을 바꾸고 가족을 낯선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남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희미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병원 가고 등급받고 비용 계획 세우고 필요하면 요양원도 알아보고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부모님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건강하시다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엄마 밥 먹었어? 물어보세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으세요. 얼굴을 기억하실 때 많이 보세요. 언젠가는 그것조차 할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무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이야기였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치매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국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치매 가족 돌보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누님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는 오늘을 소중히 여기십시오.